여러분, 보일러 조절기에서 버튼 하나만 잘못 눌러도 난방비가 2배로 치솟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25년 동안 난방 효율과 주거 환경을 연구해 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난방비 폭탄의 진짜 원인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를 많이 써서 그런 줄 알고 불만만 가지세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대부분의 난방비 폭탄은 단 한 가지 버튼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 버튼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이번 달 가스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 정말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달 고지서 받고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왜 똑같이 썼는데 난방비가 갑자기 훅 올라갈까요? 왜 이웃집은 따뜻하게 지내는데 우리 집만 돈이 새는 느낌일까요? 그 이유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조절기 설정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버튼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대부분의 가정이 보일러 조절기를 제대로 모르고 쓰신다는 겁니다. 설치 기사님이 처음 설정해 주신 그대로 몇 년씩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 계절이 바뀌어도 생활 패턴이 바뀌어도 똑같은 설정으로 계속 쓰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난방비가 계속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일러 조절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정교한 장치입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 보일러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똑같은 온도를 맞춰도 어떤 모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스 사용량이 2배 차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손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난방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설정이 이번 겨울 난방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요즘 난방비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한 어르신 댁을 방문했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사시는 박재근 71세 어르신이었는데요. 작년 겨울에는 가스비가 1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30만 원 가까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더 춥게 지내신 것도 아니고 보일러를 더 틀지도 않았는데 고지서만 점점 올라가니 걱정이 크셨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절기를 살펴보니 문제는 놀랍게도 버튼 하나였습니다. 매일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누르셨던 거예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몇 년째 그렇게 하고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 집은 낮 동안 얼음장처럼 식고 저녁에는 온 집안을 다시 데우느라 보일러가 몇 시간씩 괴로워하고 있었죠. 냉골이 된 집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 모드를 쓰지 않고 예약 모드로 바꾸고 바닥 온도만 조금 조정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단 3일 만에 퇴근 후 집에 들어가도 바닥이 차갑지 않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전화 주셨는데 가스비가 10만 원 가까이 줄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버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난방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버튼 하나가 난방비를 살리고 집안 온도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난방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그 버튼이 돈을 아끼는 핵심인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이번 겨울 내내 손해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설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난방비를 완전히 줄일 수 있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 난방비를 잡아먹는 버튼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실내 모드 사용입니다. 조절기 주변 공기만 보고 보일러를 켜고 끄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조절기가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조절기 근처만 따뜻하면 방 전체는 춥더라도 보일러가 꺼져 버립니다. 반대로 조절기 근처만 추우면 방은 이미 뜨거운데도 보일러가 계속 돌아갑니다. 국내 주거환경연구에서 조절기 위치가 바뀌면 난방 효율이 최대 35% 차이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현 68세님은 창가 옆에 설치된 조절기를 실내 모드로 써서 보일러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창가는 항상 춥잖아요. 그래서 조절기가 계속 춥다고 판단하고 보일러를 돌린 거죠. 단열이 약한 집은 실내 모드 대신 온돌 모드로 바꿔야 합니다. 조절기가 외벽이나 창가 근처에 있다면 실내 모드는 절대 금물입니다. 온돌 모드로 바꾸시면 바닥 온도를 직접 체크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댁 조절기는 어디 벽에 설치되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치가 안 좋으면 꼭 온돌 모드로 바꾸세요. 두 번째는 외출 모드 남용입니다. 외출 모드는 전략이 아니라 동파 방지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외출 모드를 누르면 보일러가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합니다. 배관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나갔다 오실 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주택 열손실 분석에서 외출 모드는 단기 외출 시 난방비 절약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손기훈 70세님은 외출 모드를 자주 눌러 집이 차가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갔다 돌아오면 집이 얼음장이니까 온도를 확 올리시고 그러면 보일러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3시간 이하 외출은 온도를 3도만 낮춰두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외출 모드는 7일 이상 집을 비울 때만 사용하세요. 명절에 고향 가시거나 여행 가실 때만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외출할 때 어떤 버튼을 누르시나요? 매번 외출 모드 누르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약 기능 오해입니다. 예약은 몇 시간 후에 켜라가 아니라 식지 않게 유지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약을 타이머처럼 생각하세요. 6시에 집에 오니까 5시에 켜지도록 예약하는 게 아니에요. 예약은 하루 종일 일정한 리듬으로 보일러를 돌려서 집이 식지 않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간헐 난방 방식이 연속 난방보다 연료 소모를 20%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박상수 75세님은 예약으로 바꾸고 난방비가 즉시 25% 절약됐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예약 설정을 해두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 불을 떼는 것보다 적절히 쉬었다 돌아가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는 습관은 되려 난방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예약 버튼이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라도 예약 기능을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과도한 온수 온도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보일러는 계속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샤워할 때 찬물 섞어서 쓰시잖아요. 그게 바로 온수 온도가 너무 높다는 증거예요. 처음부터 적당한 온도로 설정하시면 보일러가 그만큼 덜 일합니다. 온수 온도를 10도 낮추면 가스 사용이 최대 20%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숙 67세님은 온수 온도를 중간으로 바꿨더니 가스 사용량이 확 줄었습니다. 겨울에는 42도에서 45도, 봄과 가을에는 40도, 여름에는 35도로 조정하세요. 계절별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온수를 중이나 고 등급 표시만 있는 조절기는 무조건 중에 맞추세요. 고로 해두시면 물이 너무 뜨거워서 쓰기도 불편하고 가스만 낭비됩니다. 온수 온도 지금 몇 도로 설정돼 있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높으면 바로 낮추세요. 다섯 번째는 바닥 온도 과다 설정입니다. 바닥은 한번 데우면 오래감으로 높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을 뜨겁게 해야 집이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적당히 따뜻한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불쾌하고 건조해져요. 바닥 온도를 2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10%가량 절약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재원 70세님은 바닥 온도를 너무 높게 쓰셔서 보일러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말고 낮은 온도로 꾸준히 유지하세요. 20도에서 22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온도를 높이면 연료 소모가 폭증합니다. 평소 온도 몇 도로 쓰고 계신가요? 25도 이상으로 쓰고 계시다면 너무 높은 거예요. 조금씩 낮춰보시면 익숙해집니다. 이제 난방비를 줄이는 생활 속 비법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문 단열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 열 손실의 많은 부분이 창문에서 발생합니다. 유리창은 벽보다 훨씬 얇잖아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일수록 창문 틀이 헐거워져서 틈새가 많이 생겨요. 그 작은 틈으로도 엄청난 양의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손을 창문 근처에 갖다 대보시면 찬 기운이 느껴지실 거예요. 단열 시트는 빈틈없이 부착해야 효과가 큽니다. 한쪽만 붙이시거나 대충 붙이시면 소용없어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붙여야 합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 한 번만 투자하시면 몇 년 쓰실 수 있어요. 붙일 때 주름이 생기지 않게 팽팽하게 당겨서 붙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름이 있으면 그 사이로 공기가 통해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겨울철에는 단열 시트와 두꺼운 커튼을 함께 사용하세요. 이중으로 막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낮에는 커튼 열어서 햇빛을 최대한 받으시고 해가 지면 바로 커튼을 닫으시면 열이 덜 빠져나갑니다. 햇빛도 무료 난방이거든요. 남향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잘 활용하셔도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올라갑니다. 창문에서 바람 쐬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열이 새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녁에 창문 근처에 손을 갖다 대보세요. 문풍지 설치도 꼭 하셔야 합니다. 문틈 공기 흐름만 막아도 체감 온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문 아래쪽 틈새로 바람이 쌩쌩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현관문 아래쪽은 틈이 크게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고 복도에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문풍지 붙이는 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문이 잘 닫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붙이세요. 문이 뒤틀려 있거나 경첩이 헐거우면 문풍지를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경첩부터 조이세요. 문풍지를 문과 창틀 전부에 꼼꼼히 부착하세요. 현관문, 베란다문, 방문, 화장실 문까지 다 붙이시면 정말 따뜻해집니다. 1,000원짜리 문풍지 몇 개로 난방비를 월 몇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 댁 문틈 혹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나요? 특히 현관문 아래쪽은 꼭 확인해 보세요. 바닥에 앉아서 손을 갖다 대보시면 바람이 느껴집니다. 그 바람이 느껴지면 바로 문풍지 붙일 곳이에요. 카펫과 러그를 깔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닥의 열기를 공기 중으로 빼앗기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맨바닥에 앉으면 차갑잖아요. 바닥이 따뜻해도 공기 중으로 열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카펫을 깔면 그 차가운 느낌이 훨씬 줄어들고 열도 오래 유지됩니다. 습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카펫 밑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 생길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서 환기시켜 주세요. 거실과 침실 바닥에 카펫을 깔아주세요. 특히 거실은 온 가족이 모이는 곳이니까 카펫 깔면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잘 때 발이 시리지 않게 침대 옆에라도 작은 러그를 깔아두시면 좋아요. 발바닥이 시린 집인가요? 따뜻한 집인가요? 시리다면 카펫부터 깔아보세요. 두꺼운 카펫일수록 단열 효과가 큽니다. 실내 습도 유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습한 공기가 열을 더 잘 붙잡아 체감 온도를 올립니다. 건조하면 같은 온도여도 더 춥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건조한 공기는 열을 잘 머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가습기를 틀면 온도계는 똑같은데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창문에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 위험이 있어요. 너무 낮으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춥게 느껴집니다.
젖은 수건, 가습기, 실내 빨래를 활용하세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면 습도도 올라가고 빨래도 마르고 일석이조입니다. 요즘 전기세 걱정 때문에 건조기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실내에서 말리시면 난방비도 아끼고 습도도 맞출 수 있어요. 젖은 수건을 라디에이터나 보일러 배관 위에 올려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습기 틀었을 때 확 따뜻해지는 느낌 받아보셨나요? 그게 바로 습도 효과입니다. 같은 22도여도 습도가 다르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차이 납니다. 옷차림 조절도 난방비 전략의 기본입니다. 겹겹이 입으면 체감 온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실내 온도를 1도 높이는 것보다 옷 한 벌 더 입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실내 온도 1도 올리면 난방비가 7% 정도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옷으로 조절하시는 게 훨씬 똑똑한 방법입니다. 실내에서도 내복과 양말 착용을 권장합니다.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겉옷 하나만 더 걸쳐보세요. 얇은 가디건이나 조끼만 입어도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옷차림으로 지내시나요? 반팔 입고 계시다면 너무 실내 온도를 높인 거예요. 긴팔 내복에 면바지, 두꺼운 양말, 가디건 정도면 실내 온도 20도에서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 청소도 정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일러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연료를 써도 열이 덜 나오는 거예요. 보일러가 10년 넘었는데 한 번도 청소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부가 녹과 때로 가득 차 있어서 제 성능이 절반도 안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에게 청소를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청소하고 나면 가스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달에 2만 원씩만 절약돼도 몇 달이면 본전 뽑으시는 거예요. 배관 청소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배관에 녹이나 이물질이 쌓여 있어서 물 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보일러는 열심히 데우는데 방까지 열이 제대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청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난방비 전략이 훨씬 큽니다. 특히 15년 이상 된 집이라면 꼭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환기도 적절히 하셔야 합니다. 난방비 아끼려고 환기를 아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공기가 탁해지고 습도도 너무 올라가서 건강에 안 좋아요. 하루에 두세 번, 5분씩만 환기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이렇게요. 짧은 시간 환기는 열 손실이 크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환기를 안 해서 공기가 무거워지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방비를 2배로 튀게 만드는 잘못된 버튼들과 그걸 바로잡는 간단한 설정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가 아니라 조절기를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낭비가 여러분의 난방비를 키워온 겁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수백 가정을 방문하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실내 모드를 온돌로 바꾸고 외출 모드 대신 예약 기능을 활용하고 온수 온도만 조정해도 난방비는 훨씬 안정적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창문 단열과 습도 관리, 옷차림까지 챙기면 집 전체가 훨씬 포근해집니다. 같은 난방비로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난방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잘못된 설정으로 난방비를 낭비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겨울석 달이면 30만 원에서 45만 원, 1년으로 따지면 거의 50만 원에서 70만 원 가까이 손해보는 거예요. 작은 아파트도 이 정도인데 큰 집이나 단독주택은 손해가 더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년 70만 원씩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조절기를 제대로 설정하고 단열을 챙기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난방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내 모드를 온돌 모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20% 절약할 수 있고 외출 모드 대신 예약 기능 쓰면 또 15%, 온수 온도 적정하게 맞추면 10%, 바닥 온도 2도만 낮추면 10%, 이렇게 합치면 50%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창문 단열과 문풍지, 카펫까지 추가하면 체감 온도는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난방비는 더 줄어들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외출 모드 사용을 멈추고 예약 버튼을 제대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이번 달부터 가스비가 달라집니다. 3시간 이하로 외출하실 때는 그냥 온도만 2도에서 3도 낮추고 나가세요. 완전히 끄지 마시고요. 예약 기능은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종마다 설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설명서를 한번 보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조절기가 창가나 외벽에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온돌 모드로 바꾸세요. 그것만으로도 보일러가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실내 모드는 조절기 주변 공기 온도만 보고 판단하는데 창가나 외벽은 항상 춥잖아요. 그래서 보일러가 필요 이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온돌 모드로 바꾸면 바닥 온도를 직접 체크하니까 훨씬 정확해요. 온수 온도도 확인해 보시고 너무 높으면 중간으로 낮추세요. 지금 고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중으로 바꾸시고요. 숫자로 표시되는 조절기는 겨울철 45도, 봄가을 40도, 여름 3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샤워할 때 찬물 많이 섞어 쓰고 계시면 온수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전략을 만듭니다. 창문 단열도 이번 주말에 꼭 하세요. 단열 시트는 마트나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한 번만 붙여두시면 봄까지 쭉 쓸 수 있습니다. 문풍지도 함께 사서 문틈마다 붙이시고요. 이것만 해도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비용은 10,000원도 안 드는데 효과는 정말 큽니다. 카펫이 집에 있으시면 거실이나 침실에 깔아보세요.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카펫 하나로 바닥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잡을 수 있어요. 가습기도 적절히 사용하시고 집에서는 내복에 양말 신고 가디건 하나 걸치시면 실내 온도 20도에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난방비 아끼려고 너무 춥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따뜻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난방비만 줄이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춥게 참으라는 게 아니라 낭비를 없애라는 거예요. 새는 돈을 막으면 같은 비용으로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 전체를 열이 새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생활 단열 기술들을 더 깊게 알려드릴게요. 베란다 단열은 어떻게 하는지, 천장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막는지, 벽체 단열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부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로 가득 채워서 준비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얼마 안 들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보일러 교체 시기가 된 분들을 위한 영상도 준비 중입니다. 어떤 보일러가 효율이 좋은지, 콘덴싱 보일러는 뭐가 다른지, 보일러 용량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일러 바꾸실 때 잘못 선택하시면 몇백만 원 손해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난방비 고민도 들려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겨울 난방비 전략해서 따뜻하고 경제적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